여러분께서는 지금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 학교가 나에게 맞추다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부모님들 미래사회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미래사회, 미래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중앙대학교 송혜덕 교수님과 함께 AI 시대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학부모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혜덕 교수님을 여러분 손인사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준 송혜덕입니다. 제가 이 고교학점제 오늘 하는 이런 찾아가는 교육정책 설명회인데 예전에는 토크 콘서트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문소리 아나운서님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땐 제가 거기서 사회를 봤었던 기억이 나요. 한 몇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여러 학부모님들 앞에서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줌으로라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오늘 앞서서 교육부에서 우리 김혜림 과장님이 직접 오셔갖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직접 정책을 기획하시는 분인데 와서 설명까지 해주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라고 생각했고, 우리 학부모님도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학교는 언제 바뀝니까? 네, 특히 중고등학교 애들 너무 고생하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오늘 나왔던 이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 학교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그걸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른 분들보다도 정말 미래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먼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먼저 아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는, 아까 나왔던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주도성. 네, 굉장히 주도적인 학부모님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굉장히 기쁘고 만나 뵙게 돼서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잠깐 영상 한번 틀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래 사회는 지식을 활용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또 이 삶을 사는 데서 여러 가지 변화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 형성은 미래의 직업 선택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런던에 있는 정경대학교 학장인 미노체 샤피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직업이 근육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요즘의 직업은 두뇌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나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네, 그만 해주세요. 네, 이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질문하고 싶은 것은 미래의 직업이 심장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들어보니까 고교학점제가 왜 거기하고 관련되는지는 어머님들께서 아마 직접 깨달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직업이 심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미래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미래가 뭔데? 왜 심장과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미래가 뭔지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교육감님도 말씀 잘해주셨고 또 우리 교육부에 계신 과장님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영상을 몇 개를 더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입니다. 과학기술이, 미래는요,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유발 하랄입니다. 호모 사피언스라는 이런 책을, 저서를 낸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AI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벌써 한 3, 4년 전쯤에 CNN하고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누르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거기 이렇게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Humans fuse with their smartphones, with their computers to the degree that they cannot be separated, not even physically. We will also see, we are already seeing authority shifting away from humans
to external algorithms 네, for thousands 그만요. of 네. years. 유발 하라리가 말씀했던 것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다 들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분이 하시는 말이 우리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어떠냐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 다 기계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기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알고리즘을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리즘 바로 AI입니다. 알고리즘이 결국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주는데 기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AI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AI가 있는 시대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AI가 있는 시대는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Too much data?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머님들 기억하시죠? 지금 자녀들 두고 계신 어머님들,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교 계시는 어머님들 계시겠지만서도요. 내가 예전에 배웠던 과목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AI가 앞당기는 미래에서는요. 지금 배울 거를 써먹지 못할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옛날 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뭘 가르쳐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AI가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었었을 때는 아마 이세돌 구단이 그렇죠?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면서 기억나시죠? 이게 2016년도의 일입니다. 벌써 한 4년, 5년 전의 일인데요. 이때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저도 신문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두고 나고 나서 보니까 딱 5번 뒀는데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죠. 이걸 가지고 인간 지성의 위대한 승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2018년도에는요. 이 바둑에서요. 이 알파고가 있었다면은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여러 번 바둑을 막 둬본 거예요. 근데 혼자 알파고 제로가 36시간 만에 하루 반 만에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걸 다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알파고하고 뒀더니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요, 알파고 제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알파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고라고 했을 때 그 고가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을 할 때 뭐 체스든지 뭐 장기든지 이런 것들을요, 알파 제로는요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바둑이 아닌 다른 데서도 둬봤더니 3일이 아니라 불과 뭐 하루 반 만에 공부를 해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2020년도에는요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뮤제로라는 게 나왔는데요. 얘네들이 공부할 때 처음에 바둑 규칙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규칙도 안 가르쳐 줬는데 혼자 다 배워가지고 이긴다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가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잠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예약 좀 하려고요. 언제 오시나요? 내일 저녁 7시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가능한가요? 방금 말을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일 저녁 7시에 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혹시 몇 분이서 오시나요? 4명이요. 잠시만요. 내일 저녁 7시에 예약 가능하세요. 이렇게 예약해 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요. 이제는요 AI가 직접 예약을 받아줍니다. 예약을 받아주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된 거 참 AI가 정말 무섭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계신 어머님들한테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제일 좋아하는 거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는 고양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둘 다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서요. 어떤 게 고양이고 어떤 게 아이스크림인지 구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대개는 아마 이렇게 딱 보시면은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저도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보면요.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에서 2번째 거 있는 거. 이게 고양이입니까? 아니면은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이걸 판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I가 스스로. 왜냐하면은요. 처음에 보시면 맨 위에 걸 보시면요. 고양이, 아이스크림. 고양이, 아이스크림이에요. 2번째 걸 보시면은요. 아이스크림, 고양이에요. 3번째 거를 보면은요. 고양이,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은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 마지막 거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스크림.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고양이일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고양이. 자, 이렇게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패턴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가지고 이게 바로 고양이다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다라는 것을 맞히는 것, 이게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이고요. 이게 바로 AI에 숨겨져 있는 원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고양이 사진인데 아까 있는 네이버에 있는 예약하는 걸 보면은요, 사람 말하는 것 같고도 데이터가 다 다르잖아요. 이건 그냥 사진이니까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사람 말하는 것까지도 이제 판독해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AI 기술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요. 어머니들 생각해 보시면은 나 클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몰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애들을 한번 미래에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애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네이티브라는 말은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이티브 스피커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원어민이야라고 하는데,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원어민이 뭐 영어 얘기할 때 막 주어, 동사, 뭐 I, 뭐 it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냐? 왜 디지털 네이티브냐? 어떤 네이티브냐면은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특히 스마트폰을 갖고 쓰는 게 너무나 일상화가 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다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간단한 거 좋아해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로. 네. 주의 집중 시간이 불과 8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길게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애들 하나도 안 들어요. 네.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엄마만 혼자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 여기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간단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말들 제가 한번 몇 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바라, JMT, 스라벨, 페나조, 꾸안꾸. 자, 이거 어떤 것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세요? 5개 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5개 다 아시는 분. 제가 잘 안 보여서. 네, 5개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신 분이라는 분 제가 봤습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은 간단히 요즘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바라, 이거 다 아시죠? 아이스 바닐라 라떼. 페나조, 펜이 아니어도 저장. 꾸안꾸, 요즘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또 꾸민. 네, 요즘 이렇게 꾸안꾸로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강조하는 거, 애들이요, 스터디하고 라이프 간의 밸런스도 많이, 공부뿐만이 아니라요,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뭐 마지막에는 뭐 굉장히 맛있다라는 말에 약자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요즘 애들이 간단히,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린 이거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떨까요? 더 디지털 네이티브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 더요. 자, 우리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미래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그림에서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자, AI가 대체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AI가 대체되는 직업. 오른쪽에 있는 게요, 대체가 안 되는 직업이에요. 자, 대체가 안 되는 직업. 자, 그 보시면은, 자, 대체가 안 되는 직업 첫 번째 뭐가 나오나요? 네, 화가, 뭐 작가 이런 게 나오죠. 네,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된 특징? 네, 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창의성이 높은 직업,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네, 별로 돈이 안 되는 직업이에요. 돈을 안 받고도 일할 수 있는 직업. 네,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네, 부업은 아니지만, 예술가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화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요즘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나와 있습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른쪽에는요, 반 고흐의 화풍을 AI가 그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대로 학습을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광화문, 이순신 장군 옆에 걸요.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네, 저 같으면 돈 주고 살 것 같아요. 저 정도 그림이라면요. 네, 그 고흐의 화풍을 즐겨 하신다면요. 이제는 화가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시대로 다가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나운서 한번 볼까요? 네, 한 번 더 누르면 나온다는 거죠. 네.
AI 앵커가 전하는 MBN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이 사흘째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방역 당국은 안심하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접종을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었는데요.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딥페이크, AI에 있는 딥페이크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 아나운서가 말하는 말투, 어톤, 어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다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그냥 대사만 주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사만 주면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성균관 대학교에서 입학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성균관대학교 입학을 환영합니다. 민족지성의 산실이자 글로벌 리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우리 대학에 입학한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랑과 AI 총장입니다. 여기도 딥페이크 기능을 이용해서 AI 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성균관 대학교도 아니고 저렇게 하는 이유는 성균관 대학교가 AI를 앞장서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총장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총장님이 나오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가 주로 있을 거냐라는 거죠. 우리 애들 나중에 크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업이 좋으세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그 직장 중에 하나가 공무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교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미래의 직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직업 왼쪽에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는 직업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서도요. 대부분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뭐냐고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만지는 직업이 앞으로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가 감소하는 직업 보실까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 하나만 볼까요? 클럭입니다. 클럭. 점원, 사원. 이 보면 은행에 가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돈을 이렇게 입금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에서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AI가 인간과 공존하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정말 스마트폰 네이티브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미래의 일자리가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은 많이 줄어지는 이런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딸이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어떠한 실력을 갖춰야 될까요? 고민되시죠? 기계한테 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기계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미래의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인재가 돼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요. 한 가지 저희가 꼭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지적인 능력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1위 국가예요. 그런데 창의성 순위를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창의성 순위를 들여봤더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순위는 30위예요. 30위. 어떻게 해서 30위지? 그 창의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뭘로 나오냐면요. 기술력. 이게 기술력은 바로 지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적인 능력. 우리나라 1등입니다. 1등. 우리 애들 정말 공부 잘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창의성을 결정짓는데 아까 나왔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탤런트, 재능, 주도성.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등수는 한 30위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맞나요? 30위? 30위 정도 나타나는 걸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창의성을 얘기를 했었을 때 톨러런스, 그 불어로 보면 똘레랑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용,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섞어서 얘기해주고 이러는 거는 우리나라가 70등으로 나왔어요. 70등. 창의성에서 왜 똘레랑스가 필요한가? 관용이 필요한가? 창의성은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을 서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풍토가 우리나라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지가 안 주어졌으니까. 선택을 자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한 줄 세우기 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미국에 있는 외국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CEO들이 꼭 미래에 필요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 좀 뽑고 싶었을 때 어떠한 역량을 가지면 좋겠냐라고 했던 겁니다. 1등이 문제 해결력이에요.
2등이 뭐 3등이 창의성이에요. 자, 뭐 5등이 다른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창의, 융합 이런 게 여기 다 들어와 있죠. 자, 이거는 근데 작년 거고요. 자, 2025년도에 과연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라고 했는데 쭉 10개가 나왔어요. 쭉 10개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유목화를 했어요. 첫 번째 분석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추론해내는 능력들이에요. 우리 애들한테 이런 경험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또 한 가지는요. 보면은 이거 있습니다. 능동적 학습. 먼저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중에서 내가 공부할 걸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리더십. 또 한 가지 테크놀로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테크놀로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이걸 제가 간단히 한번 삼각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미래 인재 어떤 게 역량이 필요하냐? 첫 번째 지력, 지식입니다. 지식이 없어서는 안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적인 학력이 꼭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주도성. 자기가 분명한 학습 동기를 가지고 굉장히 불확실한 사회잖아요. 이걸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톨레랑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어렴풋이 자, 첫 번째 자기의 심장입니다. 자아 개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심장입니다. 관계. 그런데 우리가 연태까지 제일 강조했던 건 뭐죠? 무조건 지식입니다. 학원 갔다 왔니? 공부 좀 했니? 맨날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애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또 나하고 애하고 혹은 우리 집 애하고 아빠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제일 처음에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친구 관계입니다. 이게 잘 돼야지 나중에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된 삼각형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앞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각각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려서 제가 한 3시 15분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7분 정도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모님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 것, 미래에서 꼭 해주셔야 될 것. 첫 번째, 기초 지식을 쌓아달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작년에 우리 애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거의 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거의 가지 못했는데, 자,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 그래프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인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수학학습 결손을 예측을 하는 건데요. 방학이 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늦게 가거나 아니면 방학을 일찍 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들이 공부할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보시면은요, 저학년 애들, 3학년 애들은 성적이요 더 많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고 기초적인 걸 공부를 안 해두면은요, 이후에는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감당을. 지금 알고 계시면은 이제 집에서 애들이 줌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들어가 보면 어떨 때 애들 막 문도 못 열라고 해요. 근데 가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진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네, 대학생들도요, 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는데 수업을 몇 개를 동시에 틀어놓고 막 그냥 공부를 해요. 그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냥 출석만 하는 거죠. 출석만. 네. 그래서 이 학습 결손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기초적인 지식을 잘 쌓아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있거든요. 잘 알면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적용해 주도록 하는 이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초학력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모르면 용감하다.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자기의 공부의 깊이입니다. 왼쪽 X축이요. 공부의 깊이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데, 자, 위에 건 뭐냐면요, 확신감이에요. 나 이만큼 잘할 수 있어. 확신감. 공부를 안 하면은요, 조금만 공부를 해도 난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떻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확신감은 내려가요. 근데 전문가 수준이 되면 그 분야에 해당된 박사든 전문가 수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확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 애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확신이 있어요. 자기 공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정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려운 거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어려운 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주도성, 자아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Из чего же сделаны наши девчонки? Ла-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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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 Из цветочков, из звоночков, из переглядок и мармеладок сделаны наши девчонки. Из железа, из стремлений, из самоотдачи, из сражений сделаны наши девчонки. Из упорства, из красы, которой гордится вся нация, сделаны наши девчонки. Из синяков и тумаков, из отваги сжатых кулаков, из независимости и мастерства, из страсти и сердца и достоинства, из воли крепче кремня, из силы и огня, из свободы от чужих мнений, из свершений и достижений сделаны наши девчонки. 네, 지금 보신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뭐 나이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떤 회사 뭐 이거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 참 저도 좋아서 가끔씩 많이 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대를 많이 해요. 꽃으로, 뭘로써 막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요, 남자고 여자고가 아니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키워주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어려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태어나는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그 디지털 네이티브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디지털 네이티브 중에서도 199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죠. 걔네들을 다 Z세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Z세대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왜 알파 세대냐? 그 전에 XYZ를 다 썼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를 쓰고 싶어서 이제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요, AI 세대예요.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부터 AI가 키워주는 알람으로 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요, AI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읽고 이런 세대예요. 자, 이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인터넷을 너무 많이 써요. 인터넷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구하고 소통을 할 때도 SNS로 하고요, 아예 소통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대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요,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인간의 그 뇌를,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를 찍은 건데요. 자, 왼쪽에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상이라는 거 보시면은요, 자, 뾰족해 있는 게 코인데요, 녹색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녹색이에요. 뒤에 부분은 후두엽이에요. 후두엽은 시각적인 처리를 맡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어떻게 됩니까? 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사춘기 때 얘기를 하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막 소리를 막 버럭 지르고 막. 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전두엽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판단력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분들, 시각적으로 반응하는 데만 있다는 거죠. 자기 고집만 내세울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자기주도성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애들은요, 옛날에 보면 이게 질탁동시라고 해가지고 병아리가 안에서 깨려면은요,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밖에서도 깨줘야 되는데 이 아래 벽이 딴 때보다도 더 두꺼운 시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부모님들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래의 직업은 심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요, 미래는요 대부분 이전의 시대하고 다르게 개념의 시대입니다. 개념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스토리는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데서 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데서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심장을 나누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요, 75년 동안 계속 물어봤어요. 네 삶에 가장 만족감을 주는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은요, 머리 좋은 거 다 머리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게 내 삶에서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었고요, 머리도 치매도 안 오고요, 고관절도 안 왔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 맺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계 맺는 게 어렵지만 그 관계의 출발은 바로 어머님부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2분 쪽에, 네 그렇습니다. 잘 해주셨네요. 자, 혹등고래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암컷 보셨습니까? 혹등고래는 따뜻한 하와이에서 짝을 만나 새끼를 낳고 키웁니다. 첫 숨을 쉬게 하려고 어미가 새끼 고래를 안내합니다. 새끼 혹등고래입니다. 몸 길이는 4.5m이며 무게는 1톤에 달하죠. 한편 어미는 몸 길이 12m에 무게는 수톤에 이릅니다. 새끼 고래는 놀면서 배웁니다. 흉내를 내며 배우기도 하죠. 첫 도약을 시도하는 걸 보니 1년 안에 자립할 수 있을. 네, 어머니도 지금 흑동굴에 보셨습니다. 1년 안에 첫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어미 흑등고래가요 계속 껴안고 품고 놀아주고 연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미래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쪽으로요? 자기 스스로 네, 나가서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미래 교육의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혜덕 교수님 고맙습니다. AI 시대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학부모의 자세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셔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에 함께 해주신 송혜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